보리가 푸르게 우거져 가는 곳, 충남 홍성입니다. 예부터 홍성은 한우 산지로 유명합니다. 오늘도 막 도축한 소고기가 들어왔는데요. 그야말로 생고기, 사후 강직이 일어나기 전 상태입니다. 고기가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찰기가 느껴지는 싱싱한 우둔살은 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모습이 검붉은 유리 같습니다. 이건 지라입니다. 소의 비장이죠. 지라도 생으로 먹고 철분 덩어리인 간도 생으로 먹습니다. 등골도 마찬가지죠. 소고기 부위는 그 생김새에 따라 이름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체가 낙엽처럼 생겼다고요. 그래서 낙엽살입니다. 이거는 업진살입니다. 조상님들이 부위의 명칭을 정할 때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뭐 농기구나 우리 뭐 토시살 같은 경우는 토시를 끼지 않습니까? 그 모양새를 본떠서 토시살. 살이 겹겹이 쌓인 안창살은 커튼 주름살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흔히 뒷고기라고 하죠. 맛이 좋아서 뒤로 몰래 감춰놓고 상인들만 즐겼다는 풍설처럼 이곳 상인들도 특별한 부위를 골라 먹습니다. 이건 염통입니다. 콩팥도 구워 먹습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구이용으로 잘 팔지 않는 것들입니다. 콩팥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많다는데 그 맛도 여느 쇠고기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요 맛으로 먹는 거예요. 네. 와, 맛있어. 약간 저 숯에다가 구우고 불내가 조금 난 듯하면서 아삭아삭하게 맛있어. 삶은 밤, 햇밤, 삶은 밤, 맛이 아니 삶은 그 밤. 아니 맛이 상당히 좋구만요. 처음 먹었어요. 나는 염통은 먹어봤는데 콩팥은 처음 먹어봤어. 근데 나는 이상할까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 구이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소고기 부위는 등심입니다. 하지만 예전엔 귀한 대접을 못 받았다는데요. 진짜로 초창기 때는 이 등심을 손님들한테 권하면 등심 안 먹는다 그랬어요. 아 등심 찌그리다 막 머릿속에 옛날에 우리 먹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등심은 막 질기다. 옛날에는 소가 10년, 15년짜리를 잡아. 그냥 쟁기지르고 왜 그냥 오래 키워. 그런 소가 성질이 키우다 보면 있어. 오래 키우니까 거기가 질거. 질기니까 이 등심매로 이렇게 구워갖고 먹는 게 아니고 썰어서 무시하고 냉동이었죠 냉동. 막. 국을 끓여갖고 먹는 그 국물 먹는 시대니까. 요즘은 등심 말고도 다양한 부위가 있습니다. 한우 고기의 각 부위 명칭은 50여 가지나 됩니다. 안창살이나 치맛살 같은 특수 부위의 이름은 한국전쟁 이후 발골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이름은 몰라도 맛을 내는 소고기 부위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머리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2시간은 3시간은 삶아야 돼. 3시간. 소머리 국밥하고 또 썰어서 수육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 먹고 그런 거. 추우면 참 좋은 거라고 이게 불때는 게. 소머리 음식은 커다란 가마솥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마당도 부엌이 됐습니다. 소양, 이건 소천엽. 이게 새끼포? 이게 새끼포nhập 이거 소새끼포. 이게 따다다. 소새끼포. 깨물수록 단맛 나오고 쫄깃하니 맛이 좋습니다요. 깨물수록 단맛이 나와. 이 한솥이면 동네 잔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필수 아미노산과 양질의 단백질이 가득해
온 동네 어르신들의 몸보신 음식이었죠. 목줄대기 주라통. 목줄기도 드시는 거예요? 예, 이거 조금 뚝뚝해요. 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입으로 향하는 손길이 멈추지 않습니다. 부위마다 다른 맛이 나는데 참아낼 수 없죠. 진짜 맛있는 맛. 새끼포는 기름이 많아서 고소한 맛이 있고 양은 이 보송보송한 맛이 있고 또 곱창은 까면 허파는 물렁물렁하는 맛이 있고 그래요. 어머니 많이 드셨나 봐요. 네, 많이 먹었어요. 뻔뻔히 갖고 고소와. 깨물수라 고소해요 이거는. 천여분.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저녁 잡수면 좋아요. 고춧가루 넣어. 국물을 내고 건진 내장은 고춧가루와 소금, 간장과 마늘로 양념합니다. 이것을 그릇에 담고 내장 끓인 육수를 부으면 맑고 개운한 내장탕이 완성되죠. 국물이 어느새 우윳빛입니다. 장작불이 뜨겁게 껴안은 보람입니다. 소머리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사람은 땀을 흘리고 보는 사람들은 군침을 흘립니다. 살코기가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고 머리가. 흘려도 여기 괜찮은 맛이 받아. 뼈밖에 없을 것 같았던 푹 고운 소머리. 그런데 나오는 고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두의 손을 거쳐 소머리 수육이 완성됐습니다. 수육고기에 육수를 부으면 소머리 국이 되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그런 걸 하니까 그거 없으면 이제 있는 집에 가서 갖다 쓰고 소를 빌려다 썼지. 옛날에는 순전히 소가 일 있잖아요. 지금은 기계화라 트럭터 기계 이런 거가 다 하고 하던 거 옛날에는 소가 다 했어요. 그 옛날에는 소가 농기계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함께 쌀농사를 지었던 밥상의 증인이자 우리의 오랜 동지였던 소. 한우가 갖는 그 높은 지위는 우리가 함께 굶주리고 땀 흘렸던 기억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요? 완도에 있는 2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 중 조약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약초가 많은 섬이라 해서 약산이라 부르죠. 이곳에는 사람만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언노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서나. 어서나 저리 밥 먹으러 가자. 어서나. 바로 이 녀석들, 흑염소입니다. 약산에서는 대부분 흑염소를 방목하는데 녀석들은 산을 돌아다니며 사람도 먹기 힘든 약초들을 뜯어먹는답니다. 어서 가자. 뭐 120종의 약초가 우리 이 산에 다 널려 있어요. 널린 게 다 약초예요. 이 섬엔 삼지구엽초, 천문동, 엉겅퀴 등 귀한 약초들이 자란답니다.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이 있을 만큼 이 섬의 약초 역사는 오래됐죠. 이 무릎이 산에서 이렇게 방목한 염소는 이 무릎이 이렇게요. 다 달아졌잖아요. 이게 바위에 씻기고 나무에 씻기고 해서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반질반질해요. 이곳 흑염소는 험한 산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무릎이 까지고 약초를 먹고 자라 혀가 까만 것이 특징이랍니다. 흑염소들은 아침 10시면 올라와 해가 지기 전까지 산에서 지낸답니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집에 갈 시간이면 호루라기 소리에 금세 모여든답니다. 약초 먹고 사는 흑염소의 섬. 약산에서는 자연스럽게 흑염소가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죽엽초, 이거는 더덕, 이건 딱지, 천문동, 엉겅퀴 이런 거 다 넣을 거예요. 산속에서 나는 귀한 약초들과 함께 끓이는 흑염소탕. 외지로 나간 식구들이 고향을 찾아오면 항상 찾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염소는 뭐 특별한 뭐 어디 부위가 맛있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다양하게 다 맛있대요. 약이요, 다 약. 이거 먼저 깔고. 약산에서는 오래전부터 집집마다 흑염소 한두 마리씩은 키웠답니다. 어르신들은 기력이 떨어지면 꼭 흑염소를 잡으셨죠. 할머니께서 이렇게 몸이 좀 자기가 필요하다든가 저기 하면 이 솥에서 짐이 팍팍 나요. 그러면 머리를 이라고 대고 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그러면 이 짐을 쎄라 이라서 짐을 쎄면 원기도 되고 안 어지럽고 좋아요. 나는 어지러면은 삶아갖고 이라고 한다 그래. 아이고 수육 끓었네. 2시간 정도 푹 끓여 고기를 먼저 건집니다. 흑염소 고기는 잡냄새를 잡는 것이 관건이라는데요. 함께 끓인 약초들이 약효뿐 아니라 잡냄새를 없애는 데도 좋답니다. 고기를 건진 다음 육수는 2시간 정도 더 푹 끓입니다. 이 육수를 보면 약초물이 진하게 우러나 육수가 거뭇한 색을 띱니다. 뜨거운 흑염소탕 한 그릇이면 더위쯤 거뜬히 이길 수 있겠죠. 완도에서 유명한 전복과 함께 끓이는 흑염소 전골도 빠질 수 없습니다. 푹 삶은 다리살을 쓰는데 살만 발라내고 뼈는 또 탕을 끓인답니다. 뼈는 육수로 또 다시 끓여야 되고 또 끓여요. 약초로 옛날에 말이 우리 할머니 말이 3년을 염소뼈는 감먹어도 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 그만큼 좋아요? 예, 그렇게 좋아요. 전복과 함께 끓인 흑염소. 영양은 말할 것도 없겠죠. 수고합니다. 눈이 살짝 웃는다 이가. 우리 마을에는 이 돼지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잔치하고 그러거든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삶은 다음 살만 발라내 잘게 다집니다. 여기에 매운 고추와 피망 등 채소를 썰어 넣고 잘 버무립니다. 이대로 보자기에 넣은 다음 무거운 돌을 얹어 굳히면 편육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이 탄탄하게 엉고가 돼가 야물은 3일 정도. 예, 3일 되면. 이래 딱 썰이면 편. 맛이 어때요 그러면? 쫀득쫀득 맛있죠. 채소를 넣어 편육을 만들면 느끼한 맛도 줄고 썰어 놓으면 색깔도 참 예쁘죠. 편육은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냉채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양념으로 넣는 고춧가루가 차가운 성질을 가진 돼지고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맛도 궁합도 잘 맞는 짝꿍인 셈이죠. 돼지고기가 우리 차분 성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대추를 넣고 이게 이제 무치면은 이 궁합이 잘 맞다고 그러네요. 차갑거나 혹은 뜨겁거나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탈이 나기 쉽죠. 하나의 음식 안에 차가움과 뜨거움을 함께 버무린 참 지혜로운 음식입니다.
산과 산이 이어지고 길과 길이 만나는 곳.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과 장터로 향하던 장돌뱅이들이 수없이 넘나들었던 땅. 바로 함양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손주까지 동원돼 땡볕 아래서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데요. 농약도 안 친 이 싱싱한 옥수수는 사람이 아닌 소가 먹을 여물입니다. 소한테는 조사료로서 옥수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옥수수가 소한테는 보약입니다. 왜요? 이게 영양 가치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풀보다 영양 성분이 굉장히 좋아서 소를 옥수수 급여할 때는 사료도 안 줍니다. 사람도 먹기 힘든 유기농 농산물을 먹는 소. 여기선 소가 사람보다 더 상전 대접을 받고 있나 봅니다. 예전부터 함양 농부들은 지리산 자락에 소를 방목해 키워왔습니다. 소 덕분에 논 갈고 밭 가는 농사의 고단함을 덜었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으니 아버지에게 소는 귀한 존재였죠. 평생 소를 키우셨던 아버지를 따라 아들도 자연스레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 아들 6까지 소 키우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소를 키우는 사람이요. 왜? 아빠랑 할아버지랑 같이 소를 키우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면 소재지에 불과한 안의면. 이곳을 전국의 식도락가들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갈비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양 읍내보다 더 큰 우시장이 섰었죠. 우시장은 사라졌지만 갈비는 여전히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연세 지긋한 마을 어르신들은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푸짐한 갈비탕의 맛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옛날에는 참 갈비탕이 매일 먹을 수 있습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이나 좀 이제 막 장에 오면 한 그릇 하거나 이제 그런 실정이지. 제대로 그런데 그때부터 할머니가 하여튼 인심 좋던지 오면은 막 국물이라도 막 한 그릇 더 주고 싶어서 국물을 항상 끓으니까 국물도 갖다 드시고 많이 드시고 할머니가 참 그래. 안의 갈비탕의 맛은 좋은 갈비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갈비 자르는 크기부터 큼직합니다. 두께는 여느 지방과 다르지 않지만 길이가 훨씬 길어서 갈비 한 덩어리에 붙은 고기가 푸짐하죠. 이렇게 자른 갈비는 용도에 따라 수놈과 암놈을 구분해서 씁니다. 암놈은 저기 기름기가 많은 게 좀 부드럽고 그리고 탕용으로 많이 나고 여기는 쑥놈은 찜용으로 이제 많이 나요. 살이 많은 게. 매일 아침 갈비가 들어오면 그날 끓여내는 것이 이 집의 원칙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할머니 때부터 지켜온 일이죠.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에 있지만 할매 소고리 여기 담아갖고 밤새도록 선풍기를 돌리나요. 이제 안 쉬고 그러라고 쉬지 말고 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연탄불에다 앉혀갖고 삶아. 그래갖고 이제 점심시간 할머니 만나 새벽에 한 3시 되면 일나갖고 막 끓이고. 안의 갈비탕은 다른 뼈를 일체 넣지 않기 때문에 국물 색깔이 맑은 게 특징입니다. 너무 많이 삶으면 안 돼요. 이 국물이 우러나요. 그래서 약간 삶아갖고 이제 식어갖고 핏물을 빼버리고 그래 깨끗이 식어가지고 이제.
핏물을 빼낼 정도로만 살짝 삶아낸 고기는 찬물에 넣고 박박 씻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갈비에 남아있는 잡내가 완전히 제거되고 갈비대에서 고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생수를 여갖고 한 3시간 해야 돼요. 푹 삶아낸 고기는 또 한 번 손질을 거쳐야 합니다. 삶아진 갈비를 건져내 고기에 남아있는 기름기를 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내야 하죠. 너무 많이 삶으면 뼈가 빠지고 맛도 덜하고 적당히 삶아야 맛있어요. 적당히 삶는다지만 갈비탕에 들어갈 고기를 손질하는데도 4-5시간 수고를 들여야 합니다. 시간과 정성이 담뿍 들어간 음식인 거죠. 오랜 기다림 끝에 아니 갈비탕이 뚝배기에 담깁니다. 투명하고 시원한 국물에 뜯는 맛까지 제대로 살린 든든한 한 끼입니다. 갈비는 어떻게 분리해내는 걸까요? 도축된 소에서 뼈와 살을 발라내 부위별로 나누는 일을 발골이라고 합니다. 4등분한 소의 몸체를 가지고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상처 없이 뼈와 살을 완벽하게 분리해내야 하는 고도의 작업. 발골은 날렵한 칼솜씨와 정확도를 요구하는 우리의 전통 전문 기술입니다. 만약 칼질을 한 번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 소고기는 정육과 지방으로 구분돼요. 뼈와 뼈에 살을 붙이는 것과 지방에 살을 붙이는 것과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칼질하는 데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방은 300원이고 고기는 최하가 10,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있는데 그 금액의 차이는 이미 많을 수 없겠죠. 칼질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두세 사람의 임금비는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갈비는 고급 부위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발골을 해내야 합니다. 갈비살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얼음 알갱이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동그란 조직이 지방, 선으로 된 것이 단백질입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갈비 특유의 식감과 맛을 내는 것이죠. 소의 갈비뼈는 모두 13개. 이 중에서도 5번, 6번, 7번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고기 표면에 눈꽃 모양이 선명하고 뼈에 붙어있는 살의 양도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한눈에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선비문화의 산실답게 함양에는 아직도 수백 년 된 고택들이 즐비합니다. 이 댁은 조선 성리학의 대가였던 일두 정효창 선생의 고택입니다. 사랑채에서 바깥 양반들이 시조를 읊으며 풍류를 즐기는 동안 안채에서는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종부가 손님상에 올리는 음식은 갈비찜입니다. 학문을 논하는 선비들에게 안주인은 극진한 정성을 갈비찜에 담아냈던 거죠. 칼집에 넣는 것도 이제 좀 더 그 냄새가 잘 빠지라고 그러고 나중에 양념할 때 양념이 잘 스며들으라고 그럽니다.
그 옛날엔 층층시하 시어른들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위장과 치아가 튼튼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고기를 최대한 연하게 하는 것이 이댁 갈비찜의 특징입니다. 양념도 자극적이지 않도록 최대한 심심하게 합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배를 곱게 갈아 배 보자기에 꼭 짜놓고 갖은 양념들과 집간장으로 간을 맞춘 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500년 된 솔송주도 넣습니다. 지리산 소나무로 담근 술입니다.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갈비찜이야말로 슬로우푸드 조리법의 원조가 아닐까요? 하루 정도 쎄서 양념 배잖아요. 그러면은 그 따로 놓은 육수물에 같이 이제 끓이면 돼요. 무른 고기에 양념이 배어들 때쯤 각종 견과류와 버섯, 채소를 고명으로 얹습니다. 얌전하고 품격 있는 것이 영락없이 선비 집안 음식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극진한 정성으로 밥상에 올랐던 갈비. 뼈대 있는 우직한 맛이 함양에 남아 있습니다.